일단은 이제 파트가 좀 바뀌어서 앞에까지 함수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니네 내가 알기로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뭐 경우의 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정도 뭐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든지 뭐 대표를 뽑는다든지 얘들아 이런 거를 너희가 배우고 온 적이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원래 경우의 수가 사실 위에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얘들아 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얘들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단원 밑에가 이제 순열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다음 단원에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어떤 책에서 좀 여러 가지 얘들아 새로운 것들을 좀 배우게 되는데 너희는 일단 순열이 대충 뭔지 정도는 좀 배우고 강의를 좀 보고 온 상태야. MPR이 뭐인 정도는. 그래서 오늘 이제 경우의 수 먼저 진도를 나갈 건데 지금 처음에 지금 너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배우게 되는 거니까 사실 여기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것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좀 있는데 내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 테니까 너네가 한번 좀 봐봐봐. 자, 만약에 너희가 이제 오늘 좀 이제 힘들게 일어나서 주말인데 여기 학원에 나왔단 말이야. 자, 너희가 이제 밖에 나왔는데 우리가 광역버스가 빨간 버스 있지? 자, 너희가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만약에 광역버스가 3개 노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하자. 좀 비싼 버스 있지. 그 다음에 좀 마을버스 있지. 좀 싼 버스. 마을버스가 얘들아 2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여기 학원까지 오는데 광역버스 3개 아니면 마을버스 2개가 여기 학원에 오는 버스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너희가 얘들아 버스 정류역에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여기 오는 경우의 수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니네가 내가 오늘 광역버스를 탈 수도 있고 마을버스를 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버스는 하나만 타고 오는 거잖아. 중간에 환승 같은 거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너희는 여기 위에 경우의 수가 3개고 밑에 경우의 수가 2개니까 내가 학원에 올 때 선택할 수 있는 버스의 개수는 몇 개다라고 볼 수가 있어? 5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자연스럽게 니네가 더한단 말이지. 정확히 말하면 니네는 광역버스랑 마을버스를 얘들아 동시에 타가지고 여기 오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상식적인 경우에 중간에 막 갈아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면 너희가 광역버스랑 마을버스를 연속적으로 타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무조건 광역 아니면 마을버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총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학원에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3가지랑 2가지는 너희가 더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조금 거창하게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가르쳐 보니까 그냥 너희네들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3가지 경우의 수와 2가지 경우의 수를 더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조금 거창하게 뭐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경우의 수 2개가 있으면 더해서 총 최종적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내용이 있는 건데 자, 만약에 너희가 이제 옷을 입고 나왔을 거 아니야? 자, 윗도리 윗도리라고 하면 아저씨라 그러는데 니네 뭐라 그러지? 윗도리를? 티셔츠라고 할까? 티셔츠랑 얘들아 이제 바지가 있는데 티셔츠가 니네가 종류가 3가지고 얘들아 바지 종류가 2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치자. 그럼 너희가 이제 딱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티셔츠를 입을까? 또 무슨 바지랑 코디해서 입고 나올까? 라는 걸 이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면 너희가 지금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티셔츠가 얘들아 T1, T2, T3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바지가 이제 P1, P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너희가 얘들아 T1이라는 어떤 티셔츠를 딱 집었을 때 그때마다 너희는 바지를 P1 또는 얘들아 P2 바지를 입을 수가 있고 이거 괜찮니? 옷을 입는다는 건 너희가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입겠지. 윗도리 입고 아랫도리 입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만약에 T2라는 티셔츠를 선택을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가 P1 바지를 입을까 아니면 P2 바지를 입을까 티셔츠를 T3를 선택했을 때도 내가 P1 바지를 입을까 P2 바지를 입을까 라고 내가 이렇게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어. 근데 이 그림을 너희가 만약에 바지를 먼저 골랐다라고 치게 되면 너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P1이라는 바지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그때마다 너희는 T1, T2, T3 티셔츠 3개 중에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이제 P2라는 바지를 입었다면 T1, 2,
3 중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보다시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2개짜리 묶음이 3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얘들아 3개짜리 묶음이 몇 개가 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라고도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너희가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이 좀 다른데, 버스 타는 상황과 옷을 입는 상황이 살짝 이제 다르게 너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티셔츠가 3가지야, 바지가 2가지인데, 자 다시 말하지만 너희는 티셔츠, 바지를 동시에 선택을 하거나 혹은 연속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3과 2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몇 가지라고 해주는 거야? 6가지라고 분명히 해주는 거야. 이거 괜찮겠네. 그 이유는 여기 내가 그림에서 이야기를 좀 해놨지. 근데 아까 전에 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광역버스를 탈 것인가 마을버스를 탈 것인가 3가지 2가지를 우리는 아까 더해서 총 경우의 수를 5가지라고 봤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제 써 있는 걸 내가 한번 좀 읽어볼 건데, 이 사건이라는 건 조금 이따가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어떤 2가지 얘들아 일이 광역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를 타는 것과 마을버스를 타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2가지 경우의 수를 뭐한다? 더한다 라고 해서 이런 걸 합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너희가 이제 티셔츠를 입거나 바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 맞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곱해서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너희가 2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서 이제 너희가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는 걸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할 거야. 일단 내가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많은 친구들을 가르쳐 보게 되면 뭐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때 더하는지가 초반에는 살짝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났을 때 너희가 뭐 곱해야 되는 순간에 더한다든지 뭐 더해야 되는 순간에 곱해서 얘들아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 왜냐면 경우의 수는 사실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좀 경험을 좀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 너희가 뭐 다항식을 경험하기 힘들잖아 얘들아. 살면서 어렸을 때 복소수를 경험한다든지 뭐 함수를 경험하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좀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른쪽에 든 예시를 너희가 보면서 어떨 때는 곱할 때도 있고 더할 때도 있구나, 더하는 걸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곱하는 걸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너희가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내가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해줄 건데, 자 우리가 여기 좀 빈 공간 있으면 너희가 얘들아 조그맣게 얘들아 필기를 좀 하나 해놓을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사건이라는 걸 그냥 거의 뭐 집합으로 얘들아 좀 볼 거야. 순열조합 확률과 통계에서는 사건은 하나의 어떤 집합으로 너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조금 이제 집합이랑 느낌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확률과 통계, 뭐 확률론에서 집합, 그러니까 사건을 항상 우리가 집합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이라는 게 영어로는 얘들아 이벤트야. 그러니까 어떤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결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경험해 봤던 게, 막 철수랑 영이랑 만나서 동전을 던져, 아니면 주사위를 던져, 아니면 줄을 세워, 아니면 어떤 뭐 조를 나눠 반장 부반장을 뽑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시행이라고 할 거거든. 시행. 그래서 너희는 자 요거 하나 좀 적어 놓고, 사건이라는 것은 땡땡 해놓고 시행의 결과, 이렇게 하나만 좀 써놓자 얘들아. 시행의 결과. 다시 얘들아,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들아 시행의 결과다라고 너희가 필기를 하나 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그젬플 조그맣게 내가 들 테니까 한번 좀 봐봐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 그럼 너희가 머릿속에서 얘들아 어떤 시행을 해야 되는지 알겠니? 주사위 하나가 있어. 1부터 6까지 눈깔이 있어. 던지면 되는 거야. 던지면 당연히 얘들아 몇부터 몇까지 나와?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아? 당연히 너희는
뭐 7이나 8 같은 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 너희는 분명히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겠구나. 우리가 이런 집합을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 전체 집합을 우리가 이제 알파벳 U라고 많이 쓰지 않았니?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사건에서 전 사건이라고 하거든. 전 사건. 그래서 알파벳으로 S로 이렇게 좀 쓸 거야. 전 사건. 전체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돼. 검정색으로 내가 한 것들도 조금 적어놨으면 좋겠어. 이게 용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너희가 사건은 어떠한 집합을 이야기하는데 사건이라는 건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의 결과다라고 좀 보시면 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너희한테 예를 들어주는 건데 주사위를 던지면 다시 말하지만 1부터 6까지 눈깔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너희가 기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는 집합으로 만들면 1, 2, 3, 4, 5, 6 어렵게 생각하지 말더라. 너네 그냥 전체 집합인데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는 U라는 알파벳 대신에 S라고 쓰는 거고 원래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용어가 아니라 집합 대신에 사건이라는 단어를 쓸 거니까 전 사건 이렇게 너희가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시행을 했을 때 전 사건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1, 2, 3, 4, 5, 6 중에 무언가 나올 거구나 라고 해서 전 사건이 무엇인지만 알아주면 되고 자, 내가 얘들아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놓게 되면 2, 4, 6 이렇게 너희가 놔도 괜찮은 거 맞아?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집합 A라고 하면 2, 4, 6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B라고 놓게 되면 뭐 2, 3, 5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용어들을 좀 해석할 수 있겠니? 이런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아? 우리가 앞으로 얘들아 모든 경우의 수에서는 시행과 시행의 결과인 사건이 존재할 거야. 시행을 해야 뭐 문제를 낼 거 아니야 얘들아. 결과적으로 뭐 몇 개가 나오니 뭐 아니면 나중에 확률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검정색 부분은 좀 적어놓고서 우리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뭐 괜히 사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못 알아듣지 말고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구나.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항상 집합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집합으로 나타내면 2, 4, 6이겠구나.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집합으로 나타내면 2, 3, 5겠구나. 요 정도만 얘들아 우리가 좀 소소하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괜히 뭐 사건 하면 무슨 뭐 범죄 현장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 다시 말하지만 영어로 이게 이벤트거든. 좀 이벤트가 이거 맞나? EVENT 맞지?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 아무튼 이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벤트라 그러면 좀 기념일 날에 여자친구한테 이벤트 해줘야지 라고 말하지 우리가 여자친구한테 사건 해줘야지 막 이러진 않잖아. 나 여자친구한테 사건 해줄 건데 너 도와줘 뭐 100일 사건이야 뭐 이러진 않잖아 얘들아. 괜히 범죄 같잖아 그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부담은 되겠지만 별거 아니라 시행의 결과구나 라고 집합으로 나타내는 걸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소소하게 좀 적어 놓으시고 내가 지워도 괜찮나?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왜 했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배울 때부터 조금 엄밀하게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돼서 내가 좀 가르친 건데 니네 화면 한번 봐봐봐 얘들아. 꼭 내가 피는 문제를 너희가 필 필요는 없어. 자, 되게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734번의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본다라고 하자. 자, 지금 위에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시행이 되는 거야. 시행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네. 그럼 너희네 얘들아 전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너희가 주사위 두 개 던진 거야. 그럼 첫 번째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일단 아까 배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딱 견주어서 너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눈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눈깔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자 이건 동시에 던진다 혹은 연속적으로 던진다 똑같은 말이거든. 지금 이건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6가지랑 두 번째 주사위에 6가지가 곱해져서 너희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이미 알 수가 있어. 36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걸 내가 순서상으로 쓰게 되면 첫 번째 주사위 눈깔이 1일 때 두 번째도 1인 거, 뭐 1,2인 거, 뭐 1,3인 거 쭉 가다 보면 너희가 6,1인 거 해서 너희가 6,6까지 쭉 내가 순서상 쓴 게 사실상 몇 개를 쓴 거야? 36개를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이런 시행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시행의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전 사건이라는 이 전체 집합 안에 몇 개의 원소 중에서 36개 원소 중에 누군가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자 그랬을 때 734번 문제를 좀 보시게 되면 나온 논의 수의 합이 3 또는 얘들아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처음에 풀 때 그냥 세면 너무 쉽기는 한데 나는 수의 합이 얘들아 합이 3인 사건을 A라고 좀 놀라고 집합의 이름을 내가 임의로 붙일 거야. 그 다음에 두 눈깔의 합이 얘들아 9가 되는 사건을 내가 B 이렇게 좀 놓을 거야. 근데 중간에 뭐라고 써있냐면 또는이라고 써있어. 얘들아 또는은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또는은 합집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 경우의 수는 내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전체 집합은 36개짜리 파란색 전사건 얘들아 써 있잖아 오른쪽에. 근데 내가 구하는 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 집합에서 얘들아 어떤 거 배웠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에다가 N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우리가 빼서 구한다라는 걸 이미 알 수가 있어. 알고 있어. 근데 니네가 아니 주사위 눈의 합이 3이면서 주사위 눈의 합이 9일 수는 없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 않겠니? 이거 괜찮겠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 A집합과 B집합은 서로 소구나. 즉 교집합이 존재해 안 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 맞아? 그래서 얘네들아 굳이 개수를 말하자면 빵개가 나오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NA 더하기 NB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굉장히 엄밀하게 다시 한번 내가 쓰지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합의 법칙. 그러니까 사실 합의 법칙은 얘들아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거냐 하면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모두 다 나열해서 일일이 다 더하는 걸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교집합이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교집합이 있어버리면 나중에 빼줘야 되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의 법칙이다. 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더해봐 라고 했을 때 너희가 교집합이 없을 때 우리가 뭘 쓴다는 거? 합의 법칙을 쓴다는 거. 나중에 좀 더 하겠지만 만약에 교집합이 있을 때 너희가 교집합을 명확하게 구해서 빼줘야 정확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지만 내가 처음이니까 좀 이제 기호랑 얘들아 수학적인 원칙에 맞춰서 푸는 걸 너희가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너희는 이제 얘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내가 NA 한번 열심히 세주고 NB 한번 세주면 되니까 내가 A집합 구하면 되고 B집합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 그러면 얘들아 A집합이라는 게 두 눈의 합이 3이니까 1,2랑 그 다음에 2,1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 다음에 합이 9 나오는 거 너희가 1, 같은 건 없고 2, 3,6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얘들아 3,6이 있으면 6,3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5가 있으면 5,4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더 있니 없니 얘들아? 그 다음에 없지 얘들아. 3이랑 6, 그 다음에 4랑 5를 더해야지만 9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거 합의 법칙이니까 두 눈의 합이 3일 때 원소 2개, 두 눈의 합이 얘들아 9일 때 원소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개가 나오게 되니까 그 두 개를 뭐 해서? 더해서 너희는 정답 몇이라고 써주면 돼? 6이라고 써주면 될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엄밀하게 풀어봤는데 자,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거의 처음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난 후에 이런 문제 만나면 주사위 두 개 합쳐가지고 3 또는 9니까 바로 너희는 얘들아 그냥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내가 쓴 것처럼 4,5랑 5,4 해가지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6개라고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겠지만 오늘 얘들아 수업 듣고 나서 오늘 복습할 때 정말 몇 문제만 딱 사건을 딱딱 정해가지고 얘들아 푸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 문제 파악 자체가 잘 안 돼. 알겠니 얘들아? 경우의 수는 나중에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얘들아 이제 좀 헤매는 친구들이 상당히 좀 많단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좀 봐보게 되면 자 이런 것도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를 너희한테 구하여라 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주사위 눈깔이 1부터 6까지 더해서 10일 이상이 돼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정하려고 두 눈깔의 합이 11인 사건을 A라고 한번 나는 명시해 둘 거고 이상이니까 합이 12인 사건을 나는 B라고 얘들아 이제 둘라고. 만약 서술형 평가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1인 사건을 A라고 하고 12인 사건을 B라고 하자라고 얘들아 명시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너희가 봐도 야 합이 11이면서 12, 13 이상인 건 어차피 없잖아. 그럼 이 두 사건은 교집합이 있니 없니? 교집합이 없는 서로소인 사건인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순서쌍을 셀 때 11인 거 한번 쭉 세주고 12인 거 한번 쭉 세서 다 뭐 해주면 더해버리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 11인 건 몇 가지가 있니 얘들아? 5,6이랑 그 다음에 6,5니까 얘들아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얘는 6,6밖에 없으니까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위에 거 두 가지고 밑에 거 한 가지인데 너희는 분명히 두 개를 곱하지 않고 더해서 몇 가지라고 해준단 말이야. 세 가지라고 해준단 말이야. 이런 거 우리가 명확하게 뭐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반적인 합의 법칙이 얘들아 이렇게 좀 되는데 자 니네가 밑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 법칙을 따질 때 교집합이 없을 때 좀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어. 근데 교집합이 있으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우리가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가 736번 같은 거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적힌 50장 중에서 하나를 뽑으니까 너희는 전체 집합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원소 50개짜리로 전사건 자체가. 그리고 너희는 7의 배수를 뽑는 사건을 나는 사건 집합 이름 A라고 둘 거고 그 다음에 9의 배수를 뽑는 건 나를 B 이렇게 얘들아 좀 둘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럼 일단 NA가 몇 되는 거니? NA는 니네 이 중에 7의 배수 몇 개 있는 거야? 7, 7에 49니까 7개 있는 거 맞아? 집합으로 뭐 만들 수 있을 거고 이것도 우리가 얘들아 이렇게 해주게 되면 9, 5, 45니까 5개가 있을 거고 자 교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7과 9의 최소 공배수는 63인 거 맞아? 63이 전체 집합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은 교집합이 없구나. 정답은 합의 법칙에 의해서 12개겠구나 라고 써주면 그만인데 만약에 얘들아 내가 문제를 살짝 바꿔서 1부터 50이 아니라 얘들아 1부터 100까지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럼 별로 어렵지 않지. 야 7의 배수가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어? 7 곱하기 얘들아 몇 해줘야 돼? 14해야 98 나오지 않니? 그럼 너희가 A 사건 14개 나오고 그 다음에 9에다가 11 곱해주면 99 나오니까 11개가 나오게 되잖아. 그럼 너희가 11 더해주고 그 다음에 교집합인 63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 63의 배수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를 빼서 구할 수도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일반적인 합의 법칙은 너희가 이제 서로소일 때 더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너희는 머릿속에서 항상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교집합이 있으면 깔끔하게 교집합을 빼는 형식으로 문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너희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집합으로 내가 이제 명시를 해놨으면 좋겠어. 37번이 그런 문제야. 솔직히 이런 사건 이름을 A,
3의 배수 사건을 내가 B라고 놓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 문제집에 이런 표시가 처음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딱 명시를 딱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니네 명제 배울 때도 좀 비슷해. 명제도 내가 얘들아 집합으로 아예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얘들아 조건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을 때 너희가 정확하게 그걸 집합으로 놔줘야 너희가 명확하단 말이야. 아 이건 이 조건이구나, 이 집합이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 문제를 풀기가 편하단 말이야. 경우의 수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2의 배수가 25개고 3의 배수가 16개일 텐데, 야 이건 교집합이 있잖아. 6의 배수 몇 개 있어? 6, 8, 48이니까 8개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이런 거를 빼주는 거. 야 근데 솔직히 안 어렵잖아. 이거 집합에서 우리 다 했던 거 아니야? 이 정도 많이 하지 않아? 야 그럼 뭐 중1 때도 집합을 몰라도 이런 거 막 구하지 않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빼고 막 구하지 않니? 내가 중1은 안 가르쳐봐서 모르겠다. 중1 때도 아마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합의 법칙에 대해서 일부러 너희한테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까 전에 얘들아 이런 티셔츠랑 바지 같은 걸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고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자 티셔츠가 아니라 6개가 있고 바지가 4개가 있는데 너희가 동시에 혹은 연속해서 옷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너희가 이제 6 곱하기 얘들아 4 해서 24로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그림을 그리지만, 자 티셔츠가 만약에 A, B, C, D, E, F가 있고 그 다음에 바지가 얘들아 X, Y, Z, W 종류 4개가 있다라고 칠게. 그럼 너희가 왜 곱해지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티셔츠를 고를 때마다 바지가 얘들아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바지가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B를 고를 때도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내가 이제 바지를 티셔츠 F를 골랐을 때도 바지가 4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너희는 4개짜리 묶음이 몇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6개가 있어서 24가지다 라고 볼 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었고, 혹은 너희가 거꾸로 내가 바지 하나를 고를 때마다 티셔츠 고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6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럼 6개짜리 묶음이 4개가 있을 거니까 너희는 4 곱하기 6이든 6 곱하기 4가 돼서 전체 24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너희한테 그림을 그려서 별건 아닌데 이렇게 짝대기 그어가지고 너희한테 그림 그려주지 않았니? 자 여기 적어놓은 이런 그림을 우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짝대기 그리는 그림을 우리가 수형도라고 불러. 수형도가 뭔지 정도는 알아놨으면 좋겠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별건 아니야. 엄청난 그림은 아니지만 도라고 하면 너네 막 조선시대에 무슨 뭐 씨름도 뭐 이런 거 배우지 않니? 씨름도, 신윤, 거기에는 기봉도인가? 윤복이 누나가 그린 게 뭐지? 그거 뭐 있는데? 미인도냐?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좀 긴 거 뭐 있지? 윤복이 누나가 뭐 그리지 않았나? 아무튼 우리가 막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림에다가 무슨 도라고 하잖아, 그치? 그것처럼 너희가 이제 수형도라고 이름만 알아도 얘들아 뭐 이거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왜 이거 곱해 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가 그림을 그려서 야 이거 봐봐 4개짜리 덩어리가 6개 나오잖아, 혹은 6개짜리 덩어리가 4개가 나오잖아 라고 너희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형도 때문에 곱의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별건 아니고 그림 이름이 뭔지 정도만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니네 뭐 40번 같은 거 간단하게 보면, 자 이것도 전개라는 게 뭐니? 왼쪽 괄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겠지. 그럴 때마다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4개 중에 무언가랑 곱해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얘들아 티셔츠 2개랑 바지 4개 중에 고르는 거랑 똑같아. 너희가 얘들아 만약에 내가 왼쪽에 A라는 알파벳 문자를 고른다면 A는 X랑 곱해질 수도 있고 Y랑 곱해질 수도 있고 Z랑 곱해질 수도 있고 W랑 곱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얘들아 B도 X, Y, 그 다음에 Z, W 이렇게 곱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4개가 2덩어리니까 너희가 4 곱하기 2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뭐 거꾸로 말하면 2 곱하기 4라고도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너무 너희가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초반에 되게 엄밀하게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가 2개, 4개 나오면 대충 얘들아 2 곱하기 4라고 얘들아 이제 말을 하기는 해.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너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기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요 전체 대단원에서는 너희가 이게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이건 토론을 많이 해야 돼. 솔직히 너희가 함수 같은 거에서는 내 논리를 따라가게끔 너희가 이제 학습을 해줘야 되잖아. 야,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이해하는 측면이었다라고 치게 되면, 여기 경우의 수는 좀 달라. 너희가 뭔가 공감이 돼야 돼.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이런 거야. 뭐 친구랑 옷 사러 가서 야, 친구가 야, 이거 되게 이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 너희가 막 이 옷의 채도는 어떻고 명도가 이러니까 뭐 이건 예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느끼는 거 아니야 얘들아 사실.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공감을 해줘야 되고, 공감이 안 될 때 너희가 얘들아 나나 조교쌤들한테 많이 좀 토론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좀 걱정인 거는, 수많은 선배들을 내가 뭐 경우의 수부터 순열 조합, 나중에 확통 이런 걸 가르쳐 봤는데, 좀 어떠냐면, 그러니까 다른 거 되게 잘 하다가 여기서 완전히 마태기가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꾸 철수랑 영희는 왜 주사위 던지냐, 왜 애들이 자꾸 줄을 쓰냐, 불만이 많단 말이야. 어떤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너희가 질문 잘해줬으면 좋겠고, 니네 그 조교쌤 중에 다른 어떤 조교쌤은 그 확통 같은 거 할 때 되게 힘들어했던 내가 기억이 나. 걔도 되게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걔가 뭐 미적이나 수학 상하 대부분과 뭐 미분적분, 뭐 옛날에 기백 이런 것도 배웠잖아. 그럼 거기에는 거의 미쳤거든. 얘들아 겁나 잘하거든. 정말 최고야 얘들아. 근데 정말 그렇게 똑똑한 친구도 확통 배울 때 엄청 한 달 정도 힘들어했던 그 기억이 나. 한 달 내내 삽질하고 있더라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많이 토론하고 하다가 딱 자기 게 되니까 그때부터 좀 잘하더라고. 그래서 부담 없이 나한테 좀 이의 제기를 앞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 그리고 제일 좋은 질문이, 난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랑 다르다. 그럼 그게 내가 명확하게 짚어줄 거란 말이야. 너처럼 풀게 되면 뭐 중복이 된다, 혹은 뭘 빼먹은 거다, 아니면 방법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해줄 거니까 편하게 좀 질문해 주시고, 니네 아마 여기 밑에 다 와서 알겠지만 말이게 뭐 니네 어떤 질문까지 내가 괜찮냐 하면, 내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냐 얘들아, 이런 거 니네 요거 이제 아마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말 뭐 이런 질문도 얘들아 귀엽게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이거 내가 어떻게 읽는다 그랬니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나중에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3!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감탄사처럼. 이 미친놈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자꾸 크게 읽어. 그러니까 그런 질문까지도 얘들아 귀엽게 받아줄 수 있으니까 좀 이제 많이 좀 토론해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단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니네 뒤를 좀 넘겨봐봐. 뒤로 넘겨서 유형 1번부터 유형 너희가 어디 갔냐 얘들아, 유형 8번까지가 사실상 이제 한 7번까지로만 잡자 얘들아. 7번까지가 너희가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활용하는 어떤 유형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너희한테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거고, 니네 유형 8번에다가는 이거는 나중에 빡시게 이렇게 적어놔라. 이거는 내가 뒤에 조합까지 다 배운 다음에 아예 색칠하기는 엄청나게 얘들아 어렵고 좀 빡센 어떤 특강 형식의 풀이를 너희한테 좀 해줄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일단 유형 8번은 아예 건드리지 마시고 얘들아, 유형 8번은 일단 너희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관련된 게 유형 7까지다 라고 해서 내가 유형 7까지 쭉 한번 짚어줄 거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유형 9번부터 끝까지 이제 순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쭉 한번 해줄 거니까, 오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늘 끝나게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여기 한번 앞으로 가서 유형 1번 있는데 한번 좀 펴보시고, 내가 그냥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한테 쭉 한번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좀 할게요. 자, 뭐 대표 문제들은 내가 그냥 경우에서 처음 보는 거니까 하나씩 좀 풀어줄 건데, 뭐 일부 유형들은 되게 쉬워,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근데
명확하게 내가 합의 법칙과 어떤 사건 그 집합의 이름을 명시해서 하는 그걸 좀 따라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53번을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주사위 2개 던졌구나. 그러면 전 사건은 1,1부터 6,6까지 36개가 나오게 되겠구나. 그 중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합이 4인 사건을 내가 A라고 놓고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주사위 눈깔의 합이 8인 사건을 B라고 놓고 12인 사건은 C라고 놓고 얘들아 주사위 2개 더해서 12보다 큰 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사건이 3개구나. 근데 딱 파악했을 때 내가 A 사건과 B 사건과 C 사건은 절대로 얘들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구나. 교집합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NA랑 NB랑 NC 해가지고 다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명시해 놓고 너희는 4 되는 건 뭐가 있니 얘들아? 1,3이랑 3,1이랑 2,2까지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 맞아? 그 다음에 8 되는 거는 2,6이 있으면 6,2도 있을 거고 3,5가 있으면 5,3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4,4도 얘들아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5개가 있겠구나. 얘는 6,6밖에 없겠구나. 1개가 있겠구나. 그래서 너희는 3개에다가 5개에다가 1개가 더해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9개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건을 이번에 딱 한 번만 얘들아 사건 정하면서 얘들아 푸는 연습을 좀 해봐. 그래야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체계가 잡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 알겠지? 별로 어렵진 않지 얘들아 53번이 그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할 거고 다음에 좀 봐보자.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좀 봐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합의 법칙인 게 자 봐봐 이거 더해서 16 나오는 걸 찾아줘야지 돼. 이거는 전 사건은 XYZ가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부터 1, 2, 3, 4 자연수잖아. 0 이상의 정수잖아. 그러니까 무한계가 나오겠지 원래 순서상은. X도 0 이상의 어떤 정수, YZ 다 0 이상의 정수니까 굳이 얘들아 이거는 전사건을 쓰진 않을게. 무한집합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순서상의 개수를 좀 구해줘야 되는데 자 합의 법칙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사실 나는 내가 옛날에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고1 때 너희처럼 어떤 순열과 조합에서 처음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옛날에 배웠던 게 그러니까 나는 혼자 그 개념을 그 초록색 갖다 내가 혼자 공부했던 적이 있거든. 근데 처음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뭐 장난하나 왜 이렇게 용어를 거창하게 써놨나. 무슨 법칙인가. 뭐 뉴턴의 법칙, 뭐 만류인력의 법칙도 아니고 케플러의 법칙도 아니고 뭐 고작 해봐야 기껏해야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하니까 너무 얘들아 쓸데없이 좀 거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지? 왜냐면 난 알아서 더하거든. 곱해야 될 땐 알아서 곱하거든. 솔직히 그게 막 헷갈리진 않거든 사실. 근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솔직히 얘들아 곱의 법칙 때문에 너희가 고생할 일은 없어. 그냥 잘 곱하면 돼. 그냥 곱의 법칙을 풀리면 쉬운 거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이 순열과 조합이랑 물론 너희가 이제 선택을 미적을 할지 나중에 확통을 할지 물론 내신 때 확통을 하고 미적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학교에 따라서 나중에 확통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확통 내가 고3 애들 나중에 얘들아 거의 한 6월 7월 지나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파이널 할 때 해주는 게 솔직히 얘들아 거의 대부분이 다 합의 법칙이야. 복잡한 문제를 학생들이 물어보잖아. 그럼 내가 해주는 풀이는 얘들아 근데 이거 복잡하긴 한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쫙 잘 정리해서 잘 구해서 더하자. 수많은 너희가 얘들아 뭐 순열과 조합이든 나중에 중복순열 중복조합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배우겠지만은 바로 얘들아 어떤 이그잼플처럼 한 방에 딱 나오는 문제가 설마 수능에 그런 쉬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어차피 복잡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평생 얘들아 뭐 하는 거냐면은 합의 법칙 하는 거야. 수능 준비하면서 확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합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게 궁극적으로 내가 정복해야 될 엄청난 주제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제 배워보게 되면
그러니까 질문할 때 많이 이렇게 질문하거든. 선생님 근데 이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풀어요? 라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야. 아예 뭐 내용적으로 빠진 질문이야. 초반에 하겠지만 나중에 그런 질문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해주는 풀이는 아니 이놈아 그럼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다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따라 하는 거.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합의 법칙은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확통해서 나중에 고득점을 할 때 중요한 법칙이 아닌가. 좀 중요성을 내가 좀 잔소리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너희가 풀 때도 딱 너희가 기준을 명시를 해야 돼. 더해서 막 16인데 너희가 막 주먹구구식으로 얘가 8이고 막 0이고 0인 것도 있고 아니면 얘가 2고 뭐 3이고 이거 0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다 보면 너희가 세도 불안하지 않아? 분명히 빼먹거나 아니면 나중에 중복되거나 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는 합의 법칙 기준을 한번 정해볼 건데 내가 만약에 얘들아 x를 기준으로 한번 정해볼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그러니까 x가 0인 사건을 A 뭐 x가 1인 사건이 B 굳이 집합으로 쓰자면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집합으로 쓰는 건 내가 유형 1번에서 한번 해줬고 그 이후 풀이부터는 너무 원론적으로 가진 않을 거야. 쭉 가서 너희는 x가 8까지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면 yz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x가 9 돼버리면 뭐 이렇게 벌써 18 나오니까 16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너희가 합의 법칙을 따질 때 x를 기준으로 가게 되면 x가 0일 때부터 8일 때까지 합의 법칙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몇 번 합의 법칙 해야 돼? 9번 합의 법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야. 9번이나 해야 돼. 만약에 z를 기준으로 놓게 되면 z는 0일 때, z가 1일 때 해서 z가 5일 때까지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6번 합의 법칙 해야 되지. 아무래도 합의 법칙은 좀 적은 게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니? 좀 조그마한 게 좋잖아. 근데 y를 기준으로 가게 되면 y가 0일 때부터 y가 3일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몇 번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4번만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내가 합의 법칙을 하긴 해야 되는데 x랑 z를 기준으로 합의 법칙을 하는 게 수학적으로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일 쉬운 건 우리가 y 갖다가 합의 법칙을 해주면은 좋겠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 부정인 거 방정식의 해가 딱 정해지진 않은 거잖아.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상이 있는 거잖아.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너희가 얘들아 개수가 가장 큰 게 누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y를 기준으로 y가 0일 때,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가 3일 때로 이제 합의 법칙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얘들아 내 수업은 내가 적으라는 거 외에는 적을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알겠니? 나는 이 짓을 너희가 집에 가서 필기한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백지에다가 다시 해보길 원하는 거야. 그 이후에 숙제를 좀 하는 거야. 얼마든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적는 거는 내가 이제 뭐 적으라 그럴 때만 적으면 되고 나는 개인적으로 막 필기하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글씨도 못 쓰고 그냥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뭐 적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봐볼게. 그래서 너희가 이제 y가 0이면은 y가 0이면 2x 더하기 3z가 16인 걸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y가 1이면 2x 더하기 3z가 11인 거. 2x 더하기 3z가 y가 2니까 6인 거. 그 다음에 너희가 2x 더하기 3z가 1인 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크게 합의 법칙이 빨간색으로 4개란 말이야. 근데 또 검정색 부분들이 각각으로 또 합의 법칙으로 또 나뉘는 거야. 얘들아 x의 개수가 크니 z의 개수가 크니? z의 개수가 크지 않니? 그래서 나는 z가 0일 때 z가 1일 땐 존재하지 않는다. z가 0이면 x가 2분의 1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이거 괜찮아 얘들아. z가 0일 때, 뭐 z가 1일 때, z가 2일 때 합의 법칙이 크게 있는데 그 안에 또 합의 법칙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z가 0이면 x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y가 3일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0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왼쪽 한번 봐봐. 세 번째 거. 그럼 여기는 자 합의 법칙 안에 또 합의 법칙이 있는 거야. Z가 0일 때, Z가 1일 때, Z가 2일 때로 합의 법칙을 또 하는 거야. 그럼 Z가 0이면 X는 3인데 Z가 1이면 X가 분수 나오니까 버리고 Z가 2면 얘들아 X가 몇인 거야? 0 나오니까 순서상 몇 가지가 나오게 되니?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괜찮니? 순서상을 만약에 일일이 쓴다면 X가 3이고 Y가 2고 Z가 0인 거 X가 0이고 얘들아 Y가 2고 Z가 2인 걸로 얘들아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너희가 어떤 느낌이야? 아 빨간색 합의 법칙인데 그 안에 또 여기선 세 가지 합의 법칙을 또 한 거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너희가 정리해 주시면 돼. 또 얘들아 두 번째 거 보시게 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Z가 0일 때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까지만 하면 될 거잖아. Z가 4면 11을 넘어가니까. 그럼 Z가 0이면 X가 없어. Z가 1이면 X가 얘들아 몇이야? 4야. Z가 2면 X가 존재하지 않지. Z가 3이면 X가 몇이야? 1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두 가지.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요 녀석도 한번 해보게 되면 Z가 1이면 X값은 얘들아 존재하지 않고 Z가 0인 거부터 할게. Z가 0이면 X는 8 나오고 Z가 1이면 존재하지 않고 Z가 2면 X는 5고 Z가 3이면 또 존재하지 않고 Z가 4면 X는 또 2 나오고 Z가 5면 안 되고 Z가 6인 것부터는 할 필요가 없겠지 얘들아. 그래서 몇 가지의 순서상이 나와? 세 가지가 나오니까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더해주면 몇 가지 나와 얘들아? 7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이렇게 세면 절대로 빼먹을 일이 없겠지. 쭉쭉쭉 정리해서 센 거니까. 그러면 얘들아 이게 엄청난 너희한테 어떤 뭐 수학적인 능력치를 요구한다기보다 꼼꼼하게 빼먹지 않고 세자. 얘들아 그 세는 게 있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얘들아 좀 그 가슴 떨리는 애들아 문제풀이가 되는 거 아니네. 수능에서는 주관식 있는 것도 알지. 그러니까 막 주관식인데 정말 세는 게 나와버리면 여기 객관식이면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보기에 있는 거라도 찍잖아. 그리고 수능에서 객관식 문제는 좀 마음씨가 좋은 게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좀 간격을 좀 이렇게 줘. 그러니까 좀 내가 덜 세거나 좀 더 셌을 때 좀 답에 없게끔 애들아 줄 때가 많단 말이야. 좀 그렇게 애들을 틀리게 하기는 좀 미안한가 봐 평가원에서. 근데 주관식은 그딴 거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확통 시험 보는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그 채점 매길 때 제일 떨리는 게 확통 주관식이야. 그치 않게 얘들아 세는 거 진짜 정말 쫄깃쫄깃하지 않겠니? 답지 딱 떴을 때 얘들아 이거 딱 보면서 이렇게 막 하나차로 막 틀리면 진짜 야, 하나 차로 틀든 100개 차로 틀든 그냥 끝나는 거잖아 얘들아. 4점짜리 날아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니네 그 조교쌤 중에 다영 언니도 그 뭐야 수능 끝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채점한 게 확통. 그러니까 그때 29번이 주관식이 확통이 어렵게 나오던 시즌이었거든. 그래서 29번부터 채점했대. 그 네이버 뉴스에 뜨잖아. 그럼 29번 정답 외워놨다가 그거부터 채점하는 거여서 아 맞았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거기 수능 끝나면 엄마 아빠 데리러 오잖아. 차에 타자마자 한 게 그거 채점한단 말이야. 얼마나 쫄깃쫄깃하겠니 그지? 그 매길 때. 그래서 뭐 이건 별건 아니지만 좀 잘 세봤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너희가 개수가 큰 걸 가지고 합의 법칙 하는 게 하나의 너희가 요령을 좀 터득해라 라고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여기는 지금 풀 건 아닌데 59번 같은 거 너희가 숙제를 할 때도 아 내가 500원짜리를 X장, 1000원짜리를 Y장, 2000원짜리를 Z장 합쳐서 7000인데 적어도 한 장이니까 X, Y, Z가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약분해 봤을 때 어차피 Z의 개수가 어때 제일 크다라는 건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합의 법칙의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가는 게 좋아? Z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왜냐면 합의 법칙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곱의 법칙은 진짜 별로 그럴 게 없어 얘들아. 100의 자리 숫자가 소수래. 요 녀석이 소수래. 10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는 얘들아 3의 배수래. 그리고 세 자리 자연수가 홀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얘들아 1의 자리가 뭐가 돼줘야 돼? 1의 자리가
홀수가 돼줘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자연수를 적는다는 건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선택해서 적는 거잖아. 그럼 소수는 얘들아 몇 개가 있어? 소수는 2, 3, 5, 7까지 있으니까 소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4가지가 있는 거 맞아. 야 3의 배수는 얘들아 3, 6, 9니까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고 홀수는 1, 3, 5, 7, 9니까 5가지가 있어서 야 이런 거 곱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지.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아마 내가 알기로 중학교 1학년 때도 뭐 약수의 개수 구하고 했던 거는 아마 배웠던 걸로 내가 알아. 중1 때 이럴 때 뭐 약수의 총합도 뭐 간단한 거는 구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내가 이그젬플을 들어서 어떤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좀 잘 봤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2의 3승에다가 3의 제곱이다 라는 어떤 자연수가 있다라고 칠게. 그럼 나는 이 자연수를 그냥 어떤 주머니 안에 n이라는 주머니 안에 2라는 얘들아 숫자가 3개 3이라는 숫자가 2개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래서 너희한테 야 여기 주머니 안에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만큼 좀 뽑아봐. 안 뽑아도 돼. 2를 하나만 뽑아도 되고 2개 뽑아도 되고 3도 얘들아 뭐 하나든 2개든 빵개든 니네 마음대로 여기 2랑 3에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 좀 뽑아봐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제 2를 1개 3을 2개를 뽑게 되면 우리는 그 숫자를 이렇게 볼 거야.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럼 당연히 얘들아 2의 1승 곱하기 3의 제곱은 n이라는 자연수의 약수가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2를 안 뽑았어 얘들아 3만 한 개 뽑았어 얘들아 3만 한 개 뽑으면 그 숫자 너희가 뽑은 숫자 몇으로 볼 거야? 3으로 볼 거야. 3도 얘들아 자연수 N에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는 거 괜찮지? 졸리면 사탕 먹어야 돼. 다 먹었니? 빨리 먹어야 돼 얘들아. 졸리면 먹으면서 해야 돼. 자 근데 만약에 얘들아 나는 안 뽑을래. 2도 안 뽑을 거고 3도 안 뽑을 거야. 안 뽑으면 1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야. 그럼 1도 얘들아 약수인 거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얘들아 이 약수의 개수라는 게 저 주머니 안에서 내가 공을 2를 몇 개든 3을 몇 개든 뽑을 때마다 약수가 하나씩 나오게 되잖아. 그럼 선택의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너희가 자 봐봐 2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럼 너희는 2를 3개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고 1개 뽑을 수도 있지만 빵번 뽑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야. 하나, 둘, 셋, 빵까지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2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는 거고 3을 선택하는 것도 3을 하나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지만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3을 선택하는 것도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너희는 3가지가 돼서 이건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너희가 공을 뽑는 거잖아.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12가지가 나오게 되는구나.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2가 3개가 있는데 하나, 둘, 3개까지 뽑을 수 있는데 안 뽑는다 경우의 수 하나가 추가되잖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2는 3개지만 경우의 수 4가지지. 3도 하나, 2개 뽑을 수 있지만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어떤 자연수 n이 소인수 분해가 됐을 때 알파계, 베타계, 감마계가 있으니까 너희는 여기 더하기 1이 뭔지 알겠니? 안 뽑는다라는 경우의 수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마 그냥 이유는 모르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약수의 개수는 모든 지수에다가 얘들아 몇을 더해서 1을 더해서 곱의 법칙으로 곱한다. 그리고 이건 너희가 반드시 당연히 외워두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들아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야, 이래서 우리가 지수에 1 더해서 곱하는 거야 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너희가 아는 거고 나중에 이거 까먹어서 틀리면 정말 가슴 아프지 않겠니?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잘 외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 좀 될 텐데 약수의 총합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약수의 총합은
얘들아 봐봐. 2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게 2를 안 뽑으면 1, 2를 하나 뽑으면 2의 1승, 2를 2개 뽑으면 2의 2승, 2를 3개 뽑으면 2의 3승까지 만들 수 있지. 3도 얘들아 안 뽑으면 1, 그 다음에 3을 하나 뽑으면 3의 1승, 3을 2개 뽑으면 3의 2승까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게 4가지고 3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있는 거 맞아? 근데 여기에 있는 녀석이 4개고 여기에 있는 녀석이 3개니까 곱해서 아까 12개라며.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약수는 여기에 4가지랑 4가지 중에 하나랑 오른쪽에 얘들아 3가지 중에 하나가 곱해질 때마다 약수가 하나씩 튀어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곱하면 뭐 튀어나와? 8, 3, 24 튀어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몇 튀어나와? 2의 1승도 나오지. 뭐 이렇게 곱해주면 1도 나오지. 이렇게 곱하면 6도 나오지. 그러니까 너희는 왼쪽에 4개와 오른쪽이 3개가 곱해질 때마다 약수가 튀어나와서 그게 몇 개였던 거야? 12개였던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약수의 총 합 12개의 합을 다 구해버리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냐 하면은 이게 곱해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곱해질 때마다 약수가 하나씩 튀어나오거든? 그럼 튀어나온 약수들을 뭘로 연결만 시켜주면 돼? 더하기로 연결시켜주면 약수들이 쫙 다 어떻게 돼? 더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 전개 계산을 좀 응용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 더하기로 다 연결해가지고 이거 곱해버리면 되겠구나. 얘랑 얘를 곱해버리면 다 전개되지. 몇 개의 항이 나와? 12개의 항이 나오지. 근데 그 12개의 항이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 덧셈 기호로 연결이 되지 않아? 그럼 약수의 총합이 나오게 되겠네.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너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너희가 약수의 총합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뭐 풀다 보니까 48번, 64번은 푼 셈이 됐네. 저게 48이네. 아무거나 한 거거든 사실. 소인수분을 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양의 약수의 개수는 12개고 양의 약수의 총합은 뭐 다 더해야죠. 어쩌겠어. 8에다 4 다음에 12에다가 14, 15. 그 다음에 9에다 이 다음에 12에다 13. 15 곱하기 13이 얘들아 뭐가 되겠어? 약수의 총합이 되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이그젬플 하나만 내가 더 들어볼게 얘들아. 하나만 더. 만약에 어떤 자연수가 2의 4승에 3의 제곱 곱하기 5의 3승 곱하기 7 이렇게 한번 내가 좀 복잡한 수를 한번 이야기해볼게. 그럼 2가 4개 있으니까 안 뽑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3개 뽑거나 4개까지 뽑을 수 있고 3도 얘들아 안 뽑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을 수 있고 5는 얘들아 안 뽑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3개까지 뽑을 수 있고 7은 안 뽑거나 하나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걸 싹 다 뭐 해주면 더해준 게 약수의 총합이 되겠지. 물론 이렇게 큰 걸 너희한테 계산을 시키진 않겠지만 이거 계산하면 겁나 크지 않겠니? 언니 얘들아 그 계산까지는 할 필요 없고 너희가 약수의 총합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너희가 구해주면 된다. 그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은 너희가 공식을 좀 외우고 살자 이 소리야. 이 정도 외워줄 수 있겠지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여기 유형 몇 번이니? 유형 4번 너희가 좀 풀면서 좀 뭐시니 얘들아 뭐 질문도 나한테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이런 공식 같은 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넘어가도 괜찮지? 이거는 자, 얘들아 수형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게 말 그대로 일일이 세주긴 세줘야 되는데 셀 때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기술은 뭐야? 빼먹지 않고 세야 돼. 중복하지도 않고 세줘야 된단 말이야. 합의 법칙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합의 법칙을 너희가 나열을 해놓으면 최소한 중복은 안 되거든. 뭐 세다가 빼먹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중복은 안 되게 셀 수가 있는 거거든. 합의 법칙만 명시해 놓으면. 지금 수용도라는 건 내가 이제 내용 설명할 때 어떤 그림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내가 68번이랑 69번을 좀 풀면서 너희한테 비교를 좀 해주려고 하니까 너희가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A, B, C, D가 내 친구가 있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책을 한 권씩 갖고 왔대. 그럼 나는 A가 갖고 온 책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얘들아 이렇게 좀 놔볼게. 그러니까 책들을 갖고 온 거야, 자기들이. 책을 갖고 와서 얘들아 돌려 읽기로 한 건데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게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어떤 상황인 줄 알겠니? 이런 상황이 이렇게도 나와. 너희가 만약에 4명이서 핸드폰을 막 이렇게 넣어놨어 상자 안에. 그 눈 감고 막 뽑은 거야. 랜덤으로 뽑았을 때 그 누구도 자기의 핸드폰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수. 혹은 너희 학교에서 채점 같은 거 할 때 친구들끼리 바꿔서 채점할 때 있잖아. 4명이 시험 본 다음에 시험지를 섞어서 랜덤으로 나눠줬을 때 그 누구도 얘들아 자신의 시험지를 자신이 채점하지 않는 이런 경우의 수로 너희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괜찮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수영도로 그린다라는 게 이런 게 수영도로 풀겠다 이거야. A, B, C, D 딱 써놓고서 그러면 A 입장에서 A가 읽을 수 있는 책이 합의 법칙으로 3가지가 있는 거야. A는 B 걸 읽을 수도 있고 C 걸 읽을 수도 있고 D 거를 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합의 법칙이야. 그 다음부터 짝대기로 그림을 그려 나갈 건데 그러면 A, C, D가 남았으니까 B는 A 거 읽을 수도 있고 C 거 읽을 수도 있고 D 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A, B니까 C, D가 남았어. 그럼 D, C밖에 안 되지 얘들아. C, D는 안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B, C니까 A, D인데 A, D면 안 되잖아. D가 D 거 읽으면 안 되니까 너희가 D 다음에 A가 되는 거 맞아. 이런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영도라고 한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B, D니까 A, C니까 C, A가 안 돼. A, C만 되니까 3가지가 나오게 되는구나. 이거 괜찮겠니? 그럼 마찬가지로 또 세주는 거야. C는 A, B, D인데 A랑 D만 있을 거 아니야. B는 안 되니까. 다시 A, B, C, D 중에 C가 없어지면 A, B, D가 남은 거 맞아? 근데 B가 B 거 읽으면 안 되니까 A, D야. 그럼 너희가 A, C가 없으니까 B, D니까 D, B밖에 없을 거고 A, B니까 A, B일 수도 있지만 B, A일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 맞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보면 3가지가 나올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9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물론 너희가 세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포인트가 2개가 있어. 첫 번째 포인트는 자 봐봐. 어떤 문제를 너희가 이제 나중에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수영도로 세기 시작하면 애들이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수영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아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평소에 너희가 얘들아 이거는 위에 수영도라고 써있잖아요. 문제 자체가.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엔 써있지가 않단 말이야. 정신없이 풀다가 딱 나왔을 때 수영도를 생각을 못해서 아예 도전도 시작도 못하고 틀리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머릿속에 여차하면 내가 수영도 쓴다. 내가 진짜 센다. 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2번째가 얘들아 69번이랑 비교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봐봐. A가 자기 것 못 읽으니까 B 거를 읽거나 C 거를 읽거나 D 거를 읽거나 즉 B, C, D로 시작하는 합의 법칙 3가지를 했는데 내가 이런 표현을 해볼게. 이 3가지 모두 다 공평해. 공평하다는 건 얘들아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왔어? 3가지가 나왔지.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케이스도 각각 몇 가지가 나올 거야? 3가지가 나올 거야. 굳이 얘들아 B로 시작했을 때 3가지가 나왔는데 C로 시작했다고 2가지나 4가지가 나오진 않을 거야. 왜? 나눠주는 게 공평하니까. 너희가 B로 가든 C로 가든 D로 가든 뭐니까 얘들아 나눠주는 그 행위 시행 자체가 공평하다라는 내가 이런 말을 좀 할까. 공평하다라는 내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 근데 만약에 얘들아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 똑같은 문제인데 A가 B를 읽었을 때 라고 하더라. 조건을 줘버릴게. A는 이미 B 거를 읽었어.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럼 나머지 애들이 B, C, D라는 친구들 남아있고 책은 A, C, D가 지금 남아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똑같은 문제인데 얘들아 어때? A가 B 거를 먼저 선점했다.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잘 봐. B가 얘들아 이제 출발하는 게 B는 A 거 읽을 수도 있고 C 거 읽을 수도 있고 D 거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이거 괜찮아? 그러면 내가 나열해볼게. 그럼 C, D가 남았으니까 여기는 D 다음에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A, D가 남았으니까 D 다음에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랑 C가 남았으니까 너희가 이제 A랑 C 남았으니까 A 다음에 얘들아 뭐가 돼줘야 돼? C가 이런 식으로 돼주면 되는 거 맞아? 지금 요거 센 거 괜찮아 얘들아? B가 이제 A 아니면 C 아니면 D인데, A 없어지면 C, D인데 어차피 너희가 C, D가 안 되니까 D, C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자리 못 바꾸고 이것도 자리 못 바꾸고 얘들아 A, C인데 C, A는 안 되니까. 그럼 너희가 이거 보면 그냥 한 개 나오나? 이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한데, 내가 아까 69번이랑 비교한다 그랬잖아. 잘 한번 봐봐. 이건 인원수가 몇 명이 없기 때문에 뭐야 너희가 착각하는 거야. 위에 거만 세놓고 나머지는 그냥 곱하기 3 해버릴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착각할까봐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69번 문제를 한번 일단 비교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지금 숙소가 얘들아 1, 2, 3, 4, 5호가 있고,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방 번호표를 떼서 다시 붙인대. 이거 좀 장난하는 거지 얘들아. 이 방이 아니었지롱 뭐 이거 하는 건가 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각 방 문 앞에 번호표를 붙인다고 할 때 1호 앞에는 4호 번호표가 붙었고 나머지 방에 다 원래 번호가 아닌 게 붙어야 된대. 그러니까 아까 책 읽는 문제에서 한 명이 더 추가된 것처럼 보면 돼. 어차피 똑같은 문제잖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5명이 책을 돌려서 읽는데 1호 학생은 4호 학생의 책을 읽는 거고 나머지는 그 누구도 자기의 책을 읽지 않는다 라고 해도 문제는 똑같은 거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1호, 2호 봐봐. 101호에는 104호의 번호표가 이미 붙어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호수가 얘들아 102호, 103호, 104호, 105호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방 번호 스티커라고 할까? 얘들아 방 스티커는 검정색으로 쓸게. 1, 2, 3, 5번 방 스티커만 남아있는 거야. 그럼 101인데 그냥 1, 2, 3, 5라고만 약식으로 쓸게. 그럼 너희가 102호에다가는 101호 스티커 아니면 3호 스티커 아니면 5호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잖아. 그럼 너희가 얘들아 1호 스티커면 2, 3, 5가 나와 있으니까 2 다음에 5가 되겠지. 3은 안 되니까. 그럼 1, 2가 없어지면 3, 5니까 5 다음에 3이 될 거고, 1, 5가 없어졌으니까 2 다음에 3일 수도 있고 3 다음에 2일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가 나와 얘들아? 3가지가 나오는 거 맞아. 근데 내가 좀 더 해볼게. 1, 2, 5가 남았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지금 5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야. 이거 괜찮니? 그럼 너희가 1, 3이 없어졌으니까 2, 5니까 5 다음에 2밖에 안 될 거고, 1, 5가 남았으니까 5 다음에 1밖에 안 될 거고, 1, 2가 남았으니까 1 다음에 2일 수도 있지만 2 다음에 1일 수도 있는 거 맞아? 얘들아 이건 몇 가지야? 이건 4가지야. 위에 건 3가지인데. 이거 괜찮니 얘들아? 어떤 조건이 들어가 버리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너희가 위에 거만 하나 구해놓고서 곱하기 3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풀진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 맞아? 그랬을 땐 공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얘들아 다 나열해주는 게 안전한 풀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5로 시작했을 때도 너희가 1, 2, 3이니까 여기는 1과 2밖에 안 될 거고, 1, 5니까 2, 3이니까 2, 3일 수도 있고 3, 2일 수도 있고, 5, 2면 너희가 이제 1, 3이니까 너희가 1, 3일 수도 있고 얘들 3, 1일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마지막 것도 몇 가지야? 4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얘들아 따지고 보면 101호 방과 104호 스티커는 이미 사용이 됐으니까 여기가 1호 스티커잖아. 1호 스티커는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이미 101호에는 104호 스티커를 붙였으니까 내가 101호 스티커는 어디다 붙이든 상관이 없지 않겠니? 이미 내가 101호에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 이미 임자가 있으니까. 근데 3호 스티커 같은 건 너희가 얘들아 붙일 때 3호에다 붙이면 안 되는 어떤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너희가 얘들아 따지고 보면 이 3개는 공평하지 않아. 이거 2개는 공평해. 1호와 4호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근데 얘는 어때? 101호에 영향을 받지. 왜냐면 101호에는 104호를 붙였으니까. 그럼 그런 걸 따진다면 너희가 여기 경우의 수랑 여기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너희가 문제를 풀거나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풀기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막 공평하니까 곱하기 하고 이거 세는 거 싫어서 공평한지 안 공평한지 따지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수영도는 너희가 정말 단순한 68번 같은 거야 곱하기 3으로 풀겠지만 제약 조건이 얘들아 걸려 있을 때는 너희가 반드시 그냥 다 한다. 알겠니 얘들아? 다 해주고 거의 너희가 평생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한 5개 정도로 수영도를 좀 지저분하게 줄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얘들아. 가끔 너희가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출제하기 전에 선생님을 빡치게 했다. 그럼 6개 갖다 냈다. 그럼 뭐 해야지 얘들아. 그지? 그럼 답이 뒤지게 많겠지. 그지? 여기가. 그래서 뭐 그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되. 자, 2가지야. 수영도는 내가 써야 될 때 잘 써야 된다는 거. 수영도는. 그 다음에 2번째가 공평한지 아닌지를 잘 따져서 68번, 69번 좀 주의해서 얘들아 풀어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아무튼 그렇게 너희가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봐봐 얘들아. 10,000원짜리가 3장, 5,000원짜리가 2장, 1,000원짜리가 6장이 있는데 일단 국어적으로 이해가 먼저 돼야지 돼.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지폐를 다 쓸 수도 있고 일부만 쓸 수도 있는데 지불 방법, 돈을 내는 방법이랑 금액의 수를 이제 너희한테 말해라. 그러니까 지불 방법과 금액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부터 너희가 알아줘야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불 금액은 얘들아 말 그대로 얘들아 돈의 액수가 그냥 얼마인지만 따지는 걸 지불 금액이라고 할 거야. 근데 차이점이 얘들아 어떤 게 있냐면은 니네가 이제 뭐 설날이나 뭐 구정이나 추석 때 뭐 구정 때가 세배하니까 구정 때 너희가 이제 세배를 내년에 하러 갔다 치자. 그러면은 뭘 받아 얘들아? 세뱃돈을 받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노동 중에서 그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노동 아니니? 절 한 번 했을 뿐인데 몇만 원씩 들어온다고 그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야? 절하는데 몇 초 걸려 얘들아 사실. 그래서 너희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이제 그 어떤 노동을 하고 오는 건데 물론 뭐 존경의 뜻을 담아서 세배를 하겠지만 나도 어렸을 때 세배 같은 거 하면은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가 일부러 나 주려고 은행 가서 새 돈으로 있잖아 바꿔 오셔. 그러니까 그때는 뭐 5만 원권은 없었지만 뭐 만 원짜리도 진짜 막 새 돈 있지. 그러니까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 똑같이 만약에 얘들아 5만 원을 받아도 너희가 이번에 내년에 5만 원을 받아 치자. 정말 깨끗한 걸로 얘들아 그 4인당 누나 알아 얘들아? 4인당 누나 한 장을 딱 줄 수도 있고 뭐 만 원짜리로 얘들아 이제 5장을 줄 수도 있고 근데 뭐 똑같이 5만 원을 주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갑자기 할머니가 예전부터 모았던 저금통을 갖고 오셔서 돼지 배를 갈라. 그래가지고 얘들아 돼지를 해부를 해서 막 500원짜리랑 10원짜리랑 막 해가지고 5만 원을 주셨어. 뭐가 됐든 얼마야? 뭐가 됐든 얼마야? 너희가 버는 돈은 얼마야? 5만 원이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금액으로 보면 5만 원이니까 똑같은 경우의 수로 칠 거야. 100원짜리로 주든 만원짜리로 주든 5만 원짜리 한 장으로 주든 간에 금액으로 보면 똑같다라고 할 거지만 우리가 방법으로 보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너희가 이 차이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가끔 뉴스에서 막 이럴 때 있잖아. 막 좀 나쁜 사람들이 세금 밀린 거 낼 때 지 화난다고 막 10원짜리로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나쁜 악덕 고용주가 월급 밀린 거 신고했다고 자기 사장 신고했다고 막 거기 뭐야 10원짜리로 얘들아 월급을 막 준다든지 이런 것들 막 뉴스에 가끔 나 얘들아.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법에 접촉이 되지 않잖아. 나는 얘 밀린 월급 100만 원 줬다. 근데 만 원짜리나 뭐 5만 원짜리를 깔끔하게 준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로 준 거지. 그럼 용달 불러와야지 얘들아. 니네 10원짜리로 100만 원 만들려고 해봐봐. 그러면은 차 갖고 와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금액과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히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방법은 똑같이 얘들아 돈을 줘도 얼마짜리로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세는 걸 우리가 방법이라고 할 거야. 자, 근데 내가 지불 방법 얘기를 좀 할 건데 지불 방법은 니네 약수의 개수 구했던 거랑 조금 굉장히 얘들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내가 있잖아. 나도 사촌 동생이 있는데 내 지갑에 만 원짜리 3장, 5천 원짜리가 2장, 1천 원짜리가 6장이 있다 치자. 그럼 사촌 동생이 얘들아 이제 명절 때 왔어. 당연히 나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랬고 사실 생각해보면
다 알고 오잖아. 아, 오늘 가면 얼마 정도 벌겠다. 이런 좀 소득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옛날에 사촌 동생이 왔을 때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 댁에 왔을 때 내가 못 가면 내가 엄마한테 걔네 용돈 주라고 얼마씩 내가 먼저 보내주는데 한 번 까먹은 적이 있어. 한 번 내가 까먹었어 얘들아. 근데 이제 삼촌이랑 나랑 되게 친하거든. 우리 삼촌이랑. 근데 삼촌이 나한테 창규야, 야, 줘야 돼. 애들이 엄청 기대했는데 안 줘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왔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고 올 거 아니야. 자, 그 사촌 동생이 여기 왔어. 너희보다 2살 많은 사촌 동생이 있거든. 저 왔어. 나는 고민을 해. 지갑을 딱 열고 10,000원짜리가 3장이 있잖아. 아까 약속에서랑 똑같아. 10,000원짜리 3장에서 3장을 다 줘? 좀 아까운데 2장만 줘? 1장만 줘? 아니면 안 줘? 까지 해서 10,000원짜리 3장을 내가 얘들아 줄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되는 거야. 안 주는 것까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야. 5,000원짜리도 2장이니까 내가 2장 다 꺼내? 1장만 꺼내? 안 꺼내? 하는 게 또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와봐 해가지고 10,000원짜리 고민 4가지, 5,000원짜리 고민 3가지, 1,000원짜리 고민은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어? 7가지가 되겠지. 약수의 개수는 이거 다 곱한 게 그냥 약수의 개수였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너희가 4가지 중에 고민했는데 일로 와봐 해놓고서 10,000원짜리를 1장 줄까 3장 줄까 2장 줄까 하다가 안 주는 걸 선택했어. 5,000원짜리도 안 주는 걸 선택했어. 1,000원짜리도 안 주는 걸 선택했어. 그럼 지불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지불하지 않은 거 1가지를 빼는 것만 약수의 개수랑 차이가 있어.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오라 그래 놓고서 가 이럴 순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하나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000원짜리 빵장, 5,000원짜리 빵장, 1,000원짜리 빵장인 거 하나만 빼면 되니까 지불 방법의 수 A는 이렇게 구할 건데 솔직히 얘들아 이건 안 어렵잖아 얘들아. 이거는 약수의 개수처럼 하니까 이건 곱의 법칙으로 바로바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지불 방법의 숫자를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 근데 지불 금액을 구하는 건 너희가 얘들아 일일이 합의 법칙으로 나열을 해줘야 돼. 노가다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런 노가다를 할 때도 어떠한 기술이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 이걸로 기술을 보여주고 내가 이제 어떤 학교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너희한테 하나 띄워주면서 좀 이제 기술적으로 얘들아 좀 빠르게 세려면 어떻게 세야 될 것인가. 이건 문제마다 다르거든. 그때 너희가 좀 이렇게 세면 효율적이겠는데? 라는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치를 키웠으면 좋겠어. 이건 되게 좀 중요해. 한 번은 나오고 너희가 내신에서 풀 문제니까. 그래서 A는 끝났고 여기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얘들아? 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제외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일일이 세는 건데 나는 어떻게 세냐면은 제일 낮은 화폐 단위부터 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가 제일 조금 줬을 때가 1,000원 줄 수 있는 거 맞아? 1,000원? 내가 조금 넓게 줄여가지고 자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봐보자. 제일 조금 주면 1,000원을 줄 수가 있을 거야. 2,000원도 줄 수 있을 거야. 쭉 가서 얘들아 9,000원까지 줄 수 있는 거 맞아? 9,000원까지? 9,000원 괜찮아 얘들아? 5,000원짜리 뭐 한 장에다 1,000원짜리 4장 하면 9,000원까지 되잖아. 니네 잘 생각해봐. 1,000원부터 9,000원까지 중간에 빈 거 있어 없어? 빈 거 없어. 1,000원짜리가 7개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00원대를 살 건데 얘들아 그럼 나는 얘들아 이미 아까 1,000원 단위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9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럼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1,000원부터 9,000원까지 9개의 경우의 수에다가 내가 10,000원만 얹어버리면 어차피 얘들아 이 내용이 그대로 복사돼서 여기에 붙어버리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러니까 나는 얘들아 여기다 땡땡 표시를 해서 이만큼이 9가지가 되는 건데 그럼 요만큼도 얘들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가 될 거잖아. 거기다가 10,000원은 따로 하나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말 그대로 10,000원짜리가 3장이 있으니까 10,000원을 아까 경우의 수에다가 10,000원을 한 장 더 얹어주면 여기는 또 얘들아 몇 가지가 나와? 9가지가 나오고 20,000이라는 숫자는 따로 또 하나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이게 30,000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9가지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미 나는 10,000원짜리를 다 사용했어. 그럼 39,000원까지는 괜찮은 거야. 그 다음부터 너희가 얘들아 조금 조심스럽게 좀 해봐야지 돼. 4만원 만들 수 있나? 4만원은 10,000원 3개, 5,000원 2개 하면 만들 수 있어. 물론 뭐 10,000원 3개, 5,000원 하나, 1,000원 5개, 아무튼 4만원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너희가 4만 때는 좀 꼼꼼하게 세주면 돼. 아, 41,000원도 가능하고 42,000원도 가능하고 47,000원까지만 가능한 거 맞아. 4만 때는. 이거 괜찮아 얘들아? 어차피 4만원이 5,000원짜리 2개랑 얘들아 10,000원짜리 3개 써버리면 일단 4만원 끝났잖아. 그럼 1,000원짜리 몇 개만 남아있으니까 1,000원짜리가 46,000원이구나. 6개였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남아있게 되는 거 맞아? 내가 1,000원짜리가 7개라고 착각해가지고 46,000원까지 만들 수 있고 더 이상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집을 금액은 너희가 이렇게 다 세줘야지 돼. 내가 굳이 똑같이 10,000원이어도 5,000원 2개인지 10,000원 1개인지 이런 걸 안 따지지. 왜? 집을 방법이 아니라 집을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뭐 계좌이체 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 솔직히 만약에 부모님이 막 3만원을 계좌이체를 보내주셨어. 그럼 계좌이체니까 그게 10,000원짜리가 3개인지 1,000원짜리가 30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지? 100원짜리가 뭐 있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너희가 셀 때는 9가지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36개인데 하나, 둘, 3개니까 너희가 3개인데 여기는 몇 개야? 7개인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어느 정도 꼼꼼하게 얘들아 일일이 세서 더해주는 게 좋은데 그나마 너희가 이제 내가 땡땡 표시한 거는 다 써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구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거 괜찮겠네. 뭐 답이야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 손실이 굉장히 크고 학교에서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건 킬러급으로 출제하지 않는단 말이야. 막 어려운 걸로 출제하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는 1등급, 2등급 가르는 문제는 아니야 정도로 출제하니까. 자,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한번 좀 더 해볼 건데 일단 국어적으로 너희가 집을 방법과 금액이 어떤 차이인지 정도는 알겠지. 방법과 금액. 그럼 요거 14번 문제도 너희가 이제 한번 봐볼 건데 일단 집을 방법은 너무 쉬워. 이거 좀 쪼잔하다 얘들아. 사촌동생 불러놓고서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있네. 자, 아무튼 간에 너희가 이제 50원짜리가 2개 있으니까 50원 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안 줄 수도 있고 100원짜리가 4가지, 500원짜리는 5가지인데 당연히 여기서 0원을 지불하는 하나를 뺀다.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여기는 이제 몇 가지니? 60에서 하나 빼니까 몇 가지가 나와? 59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집을 방법 경우의 수는 꽤 쉬워. 솔직히 꽤 쉬워. 그지?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수를 세는 걸 너희가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일 조금 주는 게 일단은 50원짜리 하나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원이랑 150원 줄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200원이랑 얘들아 250원 줄 수도 있고 100원짜리가 3개니까 얘들아 300에다가 350원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400원까지 줄 수 있는 거 맞아? 가장 액면가 큰 게 500원이잖아. 500원을 아직 사용하기 전에 내가 50원짜리를 2개, 100원짜리가 얘들아 3개까지니까 50원부터 몇백 원까지 만들 수가 있어? 400원까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만큼이 얘들아 몇 개야? 이만큼이 8가지가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세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세주길 원하는 거냐 하면은 이미 8가지를 세놨으니까 거기다가 500원짜리를 얘들아 500원짜리를 한 개를 추가하게 되면 550부터 900까지 8개가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8가지가 추가되고 500원짜리를 2개 추가해도 8가지가 추가되고 500원짜리가 3개여도 8가지가 추가되고 500원짜리가 4개여도 몇 가지가 추가되는 거야? 8가지가 추가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8개가 5번 있으니까 8, 5, 40이 나오게 될 것이고 8, 5, 40 거기다 빼먹으면 안 되는 게 500원만 주는 경우 500원짜리로만 사용해서 500원만 주는 경우 1000원도 되고 1500원도 있고 2000도 있으니까 이 4개는 어때야 돼? 또 따로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44가지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지불 금액은 일일이 세긴 세야 되는데 앞에서 세놓은 거를 계속 얘들아 어때? 좀 이용해 먹는
그런 패턴으로 너희가 세줬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진짜로 얘들아 무식한 노가다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B는 44니까 얘들아 위에서 아래 거 빼서 15개.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나오겠지 이 문제는.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너희가 이제 집을 방법이랑 금액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합의 법칙을 쓴다면 너희가 이제 A에서 D까지 가야 되는데 B, C를 모두 거쳐야 돼. 어떤 관광을 한다라고 생각해봐. 그 합의 법칙이 첫 번째가 A, B, C, D. 두 번째는 이제 A, C, B, D인데 자 A에서 B까지 경로가 몇 가지야? A, B 경로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B부터 C까지는 세 가지고 뭐 니네 눈 있으니까 세 개 셀 수 있지. C부터 D까지가 두 가지가 되고 A부터 C까지는 한 가지고 C부터 B까지가 세 가지고 B부터 D까지는 또 한 가지고. 그래서 각각 합의 법칙을 했는데 각각의 케이스는 곱의 법칙으로 풀리지. 그래서 너희가 얘는 몇 가지야? 12가지고 세 가지니까 전체 몇 가지? 15가지. 이거 너무 쉽지 그치? 별로 볼 게 없는 유형이고.